미국 증시가 좋다고 해야 할지 안 좋다고 해야 할지 딱히 설명하기 어려운 증시 같습니다.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대선 때는 증시가 두둥실 떠가는 느낌으로 악재가 있어도 크게 신경 쓰지 않고 너무 올랐다고 생각이 들어도 크게 신경 쓰지 않고요. 딱히 평소처럼 눈에 띄는 뉴스가 나오지도 않는 두둥실 전체적으로 상승한 증시였는데 요즘 증시는 분명 오르는 종목은 있는데 변동성이 심하고 그러면서 차별화 장세도 심하고요. 변동성과 차별화 장세가 심하니 투자 심리가 저조해지고요. 투자 심리가 저조해지면 넷플릭스 같이 좋다고 하면 매수가 몰리게 되는 현상이 일어나게 됩니다. TSM도 그렇고요. 반대로 안 좋다 하면 매도가 몰리는 현상이 일어나기도 하고요. ASML처럼요. TSM도 상승을 크게 했지만 다시 하락하면서 정고점과의 거리를 좁히고 있기도 합니다. 투자 심리가 저조해지니 실적으로 매수한 물량들을 홀드하기가 쉽지 않아서 그럴 수 있는 거죠. 마이크론 테크놀로지는 110일짜리가 중요 지지 자리인데 위에 머물지 못하고 하락을 했습니다. 경제는 좋다 하고 금리 인하까지 시작을 했음에도 매수 심리를 저조하게 만드는 부분들만 생겨나고 있는데요. 금리 인하를 했음에도 금리는 오르고요. 대선에 대한 불확실성도 있겠죠. 집권당의 증시가 맞는 건지 하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 요즘은 트럼프 쪽의 증시가 되어가는 것 같기도 합니다. 증시가 상승하려면 매수 심리가 다시 살아나야 하는데 매수 심리가 살아난 자리가 있거든요. 지수로 볼 수도 있고 종목마다도 매수 심리가 살아나는 자리가 있는데 뒤에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테슬라 실적 발표가 있죠. 증시판에는 긍정도 부정도 없이 보이는 것만 보면서 가려고 합니다. 저도 테슬라의 주주이고 기업을 믿고 주식을 홀딩하려고 하는 사람인데 아쉽게도 이번 실적은 크게 기대가 안 된단 말이죠. 그럼 이제 저점인가 하는 럭키비키한 생각이 들기도 하네요. 테슬라 실적이 아쉽게도 크게 기대되는 부분은 없습니다. 로보택시나 로봇은 지금 당장 매출로 연결되는 부분이 아니라서 그렇고요. FSD는 내년에 텍사스와 캘리포니아에서 시행은 된다고 하는데 아직 다른 자동차에 판매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테슬라에만 사용이 가능하고 그 이유가 아직 완벽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거잖아요. FSD 구독 서비스를 통해 수익 창출을 한다고 해도 요즘 전기차의 수요가 줄어들었다는 이야기가 많이 나오는데 얼마나 크게 추가 사용자가 있었을지에 대한 부분도 의문입니다. 그럼 실적을 볼 때 자동차 판매량에 대한 부분을 제일 포커스해서 보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요. 이게 걱정입니다. 결국 돌아 자동차 회사 이미지를 못 벗게 되는 겁니다. 그렇다 하면 기대하지 않은 부분에서 실적이 잘 나와야 하는데 기대할 만한 부분이 없단 말이죠. 그나마 자동차 쪽에서 기대할 수 있는 건 인플레이션 하락으로 얼마나 좋은 마진율을 기대할 수 있는지 하는 부분과 저가형 모델 2에 대한 이야기인데 해석에 맡겨야 하는 부분인 듯합니다. 상황적으로는 크게 기대되는 부분이 없어서 여기에서 할 수 있는 건 기도와 좋은 꿈을 꾸는 일밖에 없을 듯합니다. 그냥 대선에 가까워졌잖아요. 코거리 귀거리에서 주가 상승이 나오길 바라는 마음입니다. 지난 영상에서 제가 테슬라를 싫어하는 것 같다고 부정적으로 본다 하는 분들이 계셨는데요. 영상을 끝까지 보지 않으신 것 같더라고요. 이번 테슬라 이벤트로 뭔가 얻을 수 있었던 건 없었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테슬라는 말한 대로 이뤄내는 과정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잖아요. 시간이 걸리더라도요. 무언가를 해내는데 시간이 걸리는 게 당연한 거잖아요. 그리고 저는 테슬라가 세상을 바꾸는 일을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우리는 그 꿈을 이뤄가는 과정을 지켜보면서 과정이 틀리지 않았다면 믿고 멀리 보시면서 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꿈은 이루어질 테고 주가에 반영이 될 테니까요. 이게 영상 마무리였습니다. 저는 테슬라를 믿고 있거든요. 믿고 있기에 실망을 주면 다른 종목을 갈아탈 수도 있지만 지금은 그럴 생각이 없습니다. 상승하면 좋겠지만 하락하게 되면 하락하는 대로 대응하려고 합니다. 여러분들도 하락에 집중하시기보단 아직은 기회이니 기회로 잘 삼으시면 좋겠습니다. 지난 영상에서 테슬라 대응 방법을 말씀드렸는데 매집하는 자리에는 오지 않았죠. 210, 205 부근. 저점이 214 부근이긴 했었는데요. 테슬라 대응 방법을 조금 더 추가적으로 말씀드리면 매집 자리에 안 왔잖아요. 그러면 매수를 보류하는 겁니다. 실적에 가까울수록 더욱 그렇게 대응을 하는 겁니다. 매집 자리에 안 와서 매수를 안 하고 있었는데 실적으로 하락을 하면 럭키비키로 마이너스를 좀 덜 보는 대응이 되는 건데요. 실적은 잘 나와도 주가는 하락할 수도 있고 안 나와도 상승을 할 수 있는 로또와 같아서 딱 매물대에 오지 않았다면 매수하지 않고 기다리면서 리스크 컨트롤하는 대응을 하시는 게 좋습니다. 매수를 안 했는데 상승하면 또 후회를 할 수도 있겠죠. 주식은 원래 후회의 연속인데 그 후회를 최대한 안 하게끔 생각을 갖고 대응을 하는 게 중요하거든요. 상승을 하더라도 영원히 상승하는 것이 아니기에 또 매수 기회가 옵니다. 상승하게 되면 만들어지는 매물대를 또 알려드릴 테니 지금 이미 테슬라를 보유 중이시고 적은 리스크에 투자를 하시려면
210, 205에 매집을 기다리셨다가 소량 매수를 하시고 물을 타시려는 매수를 하시려면 190 밑까지 기다리시는 계획을 짜놓으시면 되겠습니다. 180 부근을 보고 있긴 합니다. 내려간다는 건 아니에요. 안 내려가면 이것도 럭키 비키가 되겠죠. 계획을 짜놓는 건데 이 부분이 생각을 갖고 대응을 하는 겁니다. 매집은 내가 이미 물량이 있는데 너무 적다 느껴서 물량을 늘리는 작업이니 매집한다는 이유를 가지고 매수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매수자리, 매집자리, 물 타는 자리 뭐 다 다릅니다. 이 부분은 시간을 갖고 경험하면서 교육이 되어야 하는 건데 그럴 수 없으니 말씀드린 부분만 생각하시면서 대응하시면 되겠습니다. 생각을 갖고 대응을 하시는 습관을 들이시면 후회하는 습관도 줄어들게 되실 겁니다. 요즘 증시를 보면 해리스보다는 트럼프가 당선되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참고로 저는 주식 유튜버라서 중간 입장으로 말씀을 드리고요. 증시에서 보이는 부분으로만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만약 지금 집권에 있는 당이 이어지는 것이 확실해지는 분위기라면 증시의 변동성이 크게 나오지 않았을 건데 불확실성으로 변동성이 나오는 거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이런 불안장에 금리 인하도 있을 거라서 일반 투자자분들께서는 채권 쪽을 이야기하는 분들이 많을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혹시나 해서 저는 채권 쪽을 보시지 마시고 금을 보시라고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몇 달 전 영상에서도 금 이야기를 해드렸었는데요. 여전히 금을 긍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GDXU를 이 구간에서 매수와 매집을 진행했고요. 매수 구간도 지난 영상에서 공유를 해드렸었죠. 금이 상승할 수 있는 몇 가지 이유를 말씀드려 볼게요. 긍정적으로 보는 첫 번째는 트럼프와 벤스의 약달러를 원하는 부분입니다. 달러 약세가 미국의 제조업과 수출을 부양할 수 있는 가장 쉬운 방법이라고 생각해서 약달러를 원하는 건데 간단하게 금은 달러와 반대로 가기 때문에 금을 보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인플레이션입니다. 트럼프의 관세 정책이 시행되면 인플레이션이 상승할 거란 이야기들 많잖아요. 경제학자들도 트럼프가 되면 인플레이션 상승이 클 거라고 이야기하죠. 경제학자라서 말에 힘이 실어지는 거지 누구나 알 수 있는 이야기잖아요. 인플레이션이 상승하게 되면 원자재 가격도 상승을 하게 됩니다. 그럼 금도 영향을 받겠죠. 세 번째는 내년에 국채 발행이 급격하게 증가할 수 있다는 부분입니다. 민주당이든 공화당이든 재정 지출을 늘릴 것이긴 하지만 트럼프는 재정 지출을 줄이지 않고 감세를 주장하고 있어서 국가 부채가 더 빨리 늘고 국채 발행이 급격하게 증가할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 가격은 떨어지고 국채 수익률은 올라가게 되는 거죠. 국채 수익률이 오르면 금은 하락하는 게 일반적인데 이번엔 다를 수 있거든요. 과거에도 그런 사례가 있었고요. 미국 부채 공급이 계속 급증할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수요에 대한 걱정이 되는 겁니다. 계속 채권을 찍어내야 하는데 계속 찍어져 나오는 것을 시장에서 계속 사줄 수 있는 능력이 되냐는 것이 의심이 되는 부분입니다. 그러면 사람들은 채권도 못 믿겠다, 불안하다 하면서 다른 안전자산을 찾게 될 텐데 그게 금이 될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은 트럼프가 관세를 올릴 경우 상대 국가의 보복 관세로 기업 활동이나 고용이 위축돼서 글로벌 경제가 안 좋아질 수도 있다는 부분인데요. 이건 가봐야 알겠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크게 악영향을 줄 거라는 생각은 들지 않거든요. 과거 무역전쟁일 때도 큰 문제가 일어날 것 같았지만 잘 협상이 돼서 큰 문제 없이 잘 지나갔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무역전쟁이 일어날 수 있다는 불안감으로 인한 안전자산 선호도가 높아질 수 있다는 부분입니다. 항상 패턴이 같았는데요. 경기 둔화나 침체, 무언가의 우려 이야기가 나오면 채권 쪽에서 반응을 하고 달러가 상승을 하는데 그러다가 채권 상승은 멈추고 금의 상승이 크게 나왔었고요. 제가 그때 금으로 돈 좀 만졌었기 때문에 정확히 기억을 합니다. 지금은 GLD, NUGT, GDXU 아무거나 괜찮습니다. 저는 GDXU를 가지고 있고요. 조금 지난 영상에서 금을 말씀드리니 이제 금이 고점일 거라는 댓글이 많았는데 지금은 새로운 고점을 만들고 있는 상황입니다. 제가 매수 추천을 드리는 것은 아니고요. 채권 투자를 생각하신다면 금도 한번 보시라는 말씀을 드리려는 겁니다. 이미 매수 자리를 말씀드렸고 상승을 했기에 매물대를 다시 기다려야 하는데요. 매물대가 포착이 되면 다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투자하시려면 그 종목을 매일매일 보면서 주가가 어떻게 움직이는지를 느끼시는 게 중요합니다. 자, 그럼 매수 심리가 들어와야 증시가 상승할 수 있는데 어느 구간에서 매수 심리가 살아날 수 있다고 볼 수 있는지 기술적 분석으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변동성이 줄어들고 차별화 장세가 조금 나아질 수 있는 것을 기대하는 자리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기본적으로 지난 영상에서 말씀드린 5,900짜리 제가 10월 13일에 영상을 올렸는데 다음 날부터 그 구간을 계속 막고 내려오고 위쪽으로 올라서 주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뭐 대충 잘 본 것 같죠? 정확히 제가 그린 선은 5,915 부근인데요. 올라가서 안착을 하는 모습이 나온다면 지금의 차트로서는 투자 심리가 조금이나마 살아날 수 있다고 예상이 되는 자리입니다. 그럼 증시 전체적으로도 상승을 기대할 수 있게 되고 변동성이나 차별화 장세도 좀 나아지지 않을까 기대할 수 있습니다. 실적을 봐야 하겠지만 테슬라의 상승도 기대할 수 있겠죠.
테슬라가 뜻하지 않게 하락을 하는데 지수가 5,915부근 위로 올라서잖아요. 그렇게 된다면 테슬라의 하락은 제한적일 것이고 반등하는 모습도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지수가 정말 중요합니다. 지수는 증시의 추세와 분위기를 살피는 요소라서 그렇습니다. 비트코인은 68,000부근 중요자라고 말씀드렸고요. 올라갔지만 다시 내려왔습니다. 68,000에 완벽히 올라서는 게 중요하니까요. 68,000 계속 보시면 되겠습니다. 내일 테슬라의 좋은 실적을 기대해 보겠습니다. 저는 다음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